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자마자 이번에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섹터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의 살걸 팔걸 섹터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살걸 키워드는 끝난 줄 알았지입니다. 최근 중동 종전 국면을 따라 한동안 깊은 조정을 받았던 방산주가 오늘 보란듯이 제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중동을 넘어 이제는 유럽 나토의 철벽 방공망까지 뚫어내면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팔걸의 키워드는 장비 점검 시간입니다. 그동안 거침없이 전진하던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늘장에서 잠시 쉬어갔는데요. 개인과 기관의 강력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만나보시죠. 먼저 살걸 섹터입니다. 대세의 귀환을 알린 방산주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무려 18% 넘게 폭등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9%대 상승, 또 현대로템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방산주들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오늘 방산주를 뜨겁게 달군 건 바로 유럽발 메가톤급 호재였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의 최대 방산 기업 라인메탈과 손을 잡고 23조 원 규모의 나토 방공망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여기에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의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육해공 통합 방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종전 우려를 지워버리는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반응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에 힘차게 올랐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중에는 매도 물량에 부딪히면서 다소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주주분들 사이에서는 미사일 천궁2를 출격시켜서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매도세 미사일을 좀 격추해달라는 그런 유쾌한 반응도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자가 된 분의 사연입니다. 그간 종전 분위기에 방산주가 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사이에 반도체나 조선 같은 다른 주도주들이 날아가는 걸 우리 방산주 주주분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네 종목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이분은 본인도 믿기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는 속이 타들어간다면서 화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드디어 빨간불을 켜내면서 다시 본명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 한화 야구단 응원가가 생각이 났는데요. 아마 주주분들의 심정이 투영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반응까지 만나봤고요. 이 뜨거운 축제 밖에서 차가웠던 오늘의 팔걸 섹터, 다음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만나보시죠. 그동안 잘 가던 HPSP가 오늘 20%대 조정을 받았고요. 한미반도체와 테크윅, 원익 IPS 역시 그동안의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소부장주들의 발목을 잡은 건 강력한 차익 실현 매물이었는데요. 여기에 금리 우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제동을 건다는 얘기도 최근 들어 불거졌습니다. 일본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또 오늘 밤 열리는 미국 FOMC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인데요. 다만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면은 금리 소음의 실적이 잠시 가려진 것뿐이라면서 AI 병목과 메모리 주도주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반응도 살펴보시죠. 먼저 HPSP 주주방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늘 좀 뒤늦게 찾아오는 새가 있죠. 바로 살걸, 팔걸, 들고 있을걸 하고 외치는 껄무새인데요. HPSP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어김없이 오늘도 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팔걸 하고 진하게 후회를 하고 계시는 주주분의 모습 보였고요. 또 다음 글에서 보시다시피 HPSP는 주주들 사이에서 흡습으로도 불렸습니다. 계좌의 수분까지 모조리 흡수한다는 그런 좀 웃픈 별명인데요. 이분은 오늘 신규 매수한 주주들을 향해서 HPSP 매운맛은 처음이지 라면서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주가의 앞자리가 5만 원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웃음으로 버텨보려는 그런 처절한 유머가 느껴지는 글이었고요. 또 마지막은 한미반도체 주주분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질주했는데 정작 대표 수혜주로 불리는 한미반도체는 33만 원 부근에 이 두터운 매물벽에 가로막혀서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한 모습이었죠.
매수세가 붙는가 하면 귀신같이 밀려나는 이른바 마의 33만 원 구간에 갇혀 있었는데요. 주주분의 답답한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글이었습니다. 이 주도주 자리를 바꾸려는 섹터 간의 치열한 수급 공방 속에서 이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전략관들과 함께 날카롭게 해독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놓쳤던 아쉬움, 지금부터 기회의 전략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박우신 대표, 황유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살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살걸, 오늘의 살걸은 바로 방산입니다.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 미국과 이란의 또 종전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방산주 오히려 강했는데 전쟁이 끝난다는데 방산이 오른다. 이 장면 자체가 오늘 시장에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박우신 대표님, 예. 보통 종전 기대가 커지면 방산주는 쉬어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뭐 하나이오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다 강했거든요. 대표님, 시장 지금 전쟁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방산을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부터 방산이 제일 강했던 섹터였는데 네네. 그거 보면서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얼얼하셨군요. 예. 아,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느끼기엔 이제 물론 빌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름도 좀 어려운. 이 회사가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과 이제 합작으로 해서 맞습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 요게 이제 장 개시 전에 뉴스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종목을 상한가를 붙일 만한 내용인가? 그 정도 이런 수급을 이제, 이끌 만한. 그렇죠. 그걸 거기다가 그 종목이 가니까 방산주가 우르르 같이 가는 맞아요. 모습들이 분명히 이제 장 초반부터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사실 방산주 안 본 지가 지금 한참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방산주를 안 봤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종전이 지금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그렇죠. 이제 실제 하고 있는데 이 종전과 관련된 워딩이 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한참 된 것 같아요. 예, 네. 종전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핑퐁 게임을 하면서. 예, 계속 그 트윗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론적으로는 방산 같은 경우는 종전을 하게 되면 센티멘탈 측면에서는 뭐 좀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네네. 오히려 그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테니라는 관점에 대부분 생각들을 갖고 있으셨을 거고 저 역시도 사실 그랬는데 종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외도벽이 굉장히 얇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고 네네.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종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특정 시점엔 방산주를 봐야 되는데 이미 선 조정을 받았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이슈가 하나 나와주다 보니까 대장주에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섹터를 금융시장에서 가장 돋보이게 만든 그러한 동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대한 편입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종종 관련 뭐 이벤트 지연에 따른 좀 선조정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 역발상 관점에서 예, 예. 종전 수혜 섹터로 관심이 확대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황현 팀장님, 네. 종전 기대에도 방산주가 이 강한 이 현상, 단순 무기 수출보다 더 큰 변화가 있다는 그런 뷰들도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지금 K 방산을 맞추는 건 그러면은 결국엔 수출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미국 쪽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좀 뉴스도 있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간 부분도 그렇죠. 좀 있죠. 그리고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제 그쪽 유럽 쪽에 대한 수주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좀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쟁 결국 그쪽 나라들을 했었고 유럽 국가들의 수주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중동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꽤 있었죠. 실제로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 쪽의 수주 작년에 이제 방산 주식을 밀어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의 수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주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실적은 좋지만 수주 모멘텀이 계속 약화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올해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좀 수주 모멘텀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거죠. 네네. 약간 중립적인 측면 그리고 반도체로 주식의 이제 쏠림 현상들 때문에 수급 쏠림 때문에 조금 소외받았던 것들이 소외받았던 사실입니다. 부분. 근데 이제 다시 좀 길게 봤을 때 유럽 쪽에 이제 라인메탈과 합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 그럼 수주 나오겠죠. 이제 합작을 회사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멀티플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큰 순환매 차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환매 듭니다. 차원도 있다. 최근에 보면 모든 섹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오늘 라인메탈과의 합작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 섹터를 좀 많이 올려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이벤트 모멘텀. 그렇죠. 예. 만약에 진짜 좋은 재료였다면 사실 상한가까지 가도 저는 되는 재료였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근데 윗꼬리가 좀 세게 달렸고 다른 방산 주식들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 턴하는 정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조선 올라온 것들, 그다음에 방산 올라오는 것들, 뭐 피팅 업체들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냥 트리거에 조금 이제 말 그대로 수급 공백에서 되게 매도 물량이 좀 없는 상황에서 좀 이벤트들이 오늘 좀 세게 올라온 게 이벤트와 아닌가. 같이 붙으면서 수급도 그렇죠. 같이 네. 땡겨온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네, 그다음에 한국 방산의 전반적인 신뢰도 상승 네,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하락 이후에 키 맞추기 관점에서도 좀 수급이 진행되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방산과 교집합이 있는 조선 쪽도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같이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최근 미국의 1조 달러 규모 그 국방법안 통과가 K 방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단순 수출을 넘어서 예. 미국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이 되는 건데 이걸 실제 투자 포인트로 지금 보고 좀 접근을 해도 될까요? 근데 사실 그게요 연초부터 나왔던 얘기인 그렇긴 것 하죠. 같은데 네. 연초에 NCS 관련돼서 이미 한번 거론이 됐던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쪽 방산 밸류체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대박이죠 제가 봤을 때 대박인 뉴스다. 어마어마한 뉴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방산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미리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재단할 수는 없죠. 지금 그렇죠. 시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방산이 되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올라온 섹터거든요. 이게 뭐 올해 몇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좀 잊혀져 있던 섹터이기도 하지만 한 2년, 3년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방원이라고들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요 조선 방산 원전 요쪽은 굉장히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던 섹터고 그래서 글쎄요 뭐 재료 자체는 좋지만 그 가부 여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글쎄 너무 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이 부분을 끌어와서 프라이싱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고 무리가 될 수 있다. 예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건 오히려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네네. 뉴스라고 보는데 그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니까요. 예, 미리 반영이 될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주제가 방산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이번 주는 이제 방산도 그렇고 아까 조선 얘기도 잠깐 나왔잖아요. 네네네. 사실 오늘 저는 방산 말고 풍력 물어볼 줄 알았는데 풍력. 그게 사실 오늘 제일 핫했거든요. 제가 볼 그렇긴 때는. 해요, 네. 근데 신재생을 비롯한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강해요. 사실은 물론 수급이 붙었죠. 종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번 주에 또 대미 투자 관련된 그게 이제 아마 목요일 날 일정이 있을 거예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 내는 소위 말하는 장치산업군, 기간산업군, 요 인프라산업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데 순환 매기가 돌 수 있으니. 그렇죠. 그 이미 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어떤 이슈가 딱딱 붙어주니까 오늘은 방산도 움직였고 오후장에는 이제 풍력도 움직였죠. 그래서 맞아요. 그쪽으로 이번 주엔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국방비 확대 이슈 이거는 글로벌 방산 밸류 체인의 분명 긍정적인 뉴스일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이 이제 가격 경쟁력 또 납기 그다음에 품질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급망 진입 가능성은 향후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계약 또 수주 확인이 필요하겠죠. 방산주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일부 종목은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구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산주 아직 늙지 않은 건지 아니면 좋은 건 알지만 가격적인 측면이 있어 좀 쉬어갈 때라고 봐야 되는지 황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종전이 됐는데 올라가는 부분들이 사실 억지로 오늘 뉴스로 좀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강했던 것 아하. 같거든요. 그리고 시장 플레이도 순환매 차원이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이다. 그리고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씩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주도군에서 이탈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수 공백으로 일단 올라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닥은 잡아가는 것 같은데 과연 다시 신고가를 트라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아 섣부르다. 네, 뭐 실적이라던가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하나 그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모든 섹터를 끌어올린 거지. 네네네. 사실 다른 섹터 군에서는 사실 좋은 뉴스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내일 또 다른 뉴스가 나온다. 다른 섹터에서 나온다라고 네. 하면 수급을 아마 뺏길 확률이 좀 아.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팔 걸 할 때 소부장 얘기를 할 거 네네. 하긴 하지만 사실 만약에 내일 다시 소부장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는 빠질 수 예, 있다. 얘는 또 빠질 수 있는 또 아니면 또 다른 섹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쪽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저점에서 잘 사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네네. 사실 추세를 확실히 돌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그 부분에서 좀 아직 이른 것 같거든요. 아직 이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 좋고 좋은 건 알지만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물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뭐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급등했을 때 조금 일부 정리하는 그런 네네. 정도의 전략은 좋긴 합니다만 다시 전고점까지 트라이를 해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조금은 기다림, 인내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도 섹터가 아직 살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은 사실 추격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 조정 구간을 거친 종목이나 뭐 종전 수혜 섹터로 다시 해석되는 종목은 관심이 가능하지만 분명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황 대표님은 아니 박우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네. 방산주 아직 늦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기존 주도 섹터에 관심을 더 집중하는 게 나은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3번 얘기하긴 했는데 네. 이게 뭐 이번 주까지일지 뭐 다음 주까지일지 뭐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매력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단기 매력은 있다. 방산주에만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오전에 방산이 강했고 오후에 풍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기간 산업군들에 대해서 네네.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순환매 관점에서 순환매도 순환매인데 이번 주에 이제 대미 투자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그렇지, 그 이벤트가 기구가 이제 목요일 날 설립이 되는데 지금 관련돼서 이미 뉴스들을 찾아보시면 조선 언급되고 있고 원전 언급되고 있고 LNG 언급되고 있거든요. 많이 언급되네요. 예, 저도 지금 시간에 이제 NXT 가격을 사실 지금 봤는데 네네. 뭐 LNG 관련된 것들이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계속 순환매가 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 5월 달에 코스닥의 급락과 함께 이쪽 종목들이 지금 한 달 동안 낙폭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낙폭은 꽤 있는 종목들이 다수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 트레이딩하면 20-30%가 생각보다는 쉽게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어 보여서 그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전체가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종목별 키 맞추기 관점 필요하겠지만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방산과 조선의 교집합 이런 부분도 있고요. 글로벌 수주 가능성 또 실적 가시성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해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 걸 오늘은 여기서 살 거는 정리를 하고요. 이제 팔 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기회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손실을 줄이는 일이니까요. 오늘의 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팔 걸은 바로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반도체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오히려 AI 또 메모리 사이클 여전히 시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최근 급등했었던 이 반도체 소부장에 뭐라고 할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박우신 대표님, 예. 한미 반도체 비롯해서 예.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주 이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뭐 원익 IPS, 테크잉도 좀 흔들렸던 하루였던 것 같고 지금 조정 이거 소부장 랠레 변곡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참 이게 날짜가 공교로운 게 네. 지난주인가 기판을 팔 거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아니 그 좋은 기판을 왜 팔 거래 공교롭게 요 날짜만 이런 그러니까. IT 반도체가 흔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뭐 할 말은 뻔하죠. 사실 이쪽은 너무 좋다라는 거 지금 우리 좋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왜 빠졌느냐? 어떻게 매일 오르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건 좀 있어 보여요. 지난주에 이제 동시만기가 있었잖아요. 목요일이 맞아요. 동시만기였고 이제 이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종목들도 새로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과 발맞춰서 좀 희한한 수급들이 있었는데 희한한 수급.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코스닥을 누가 땡겼냐면 기관이 땡겼거든요. 네네네. 그동안은 코스닥을 그나마 받쳐주던 게 외국인이었는데
지난주 후반에는 기관이 그 역할을 했고 오히려 기관의 반대 거래 상대자로서 기존에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그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보면은 이 기관들이 산 종목들이 딱 두 가지예요. 어떤 한 겁니까? 가지는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되는 네네. 종목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대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말 그대로 땡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리밸런싱이라는 얘기가 사실 많았어요. 포트 리밸런싱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 후반에 있었다. 네네. 요 동시만기와 코스닥 150 변경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이번 주 초에 좀 약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으로도 사실 오늘 약세를 보고 아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없던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되돌려지는 흐름 차원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사실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 저는 오히려 또 종목에 따라서는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매수의 기회 될 수 판단이 있다.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공교롭게 일주일마다 요 날만 자꾸 빠지는데 좋습니다. 좋기는 뭐 지금 누구나 다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는 워낙에 지금 좋죠. 예. 네. 지난주 뭐 동시만기 리밸런싱 전후 기관 매수로 또 상승이 견인되기도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 이후에 사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지금 박 대표님의 의견은 재상승 가능성은 근데 이제 여전히 유효하다. 예, 종목들을 제가 쭉 훑어봤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기관의 어떤 기관 대량 매수의 거래 상대자로서 매도의 존재로서 거기서만 딱 위치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도가 이번 주에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에 어떤 그러한 그 어쩔 수 없는 수급의 요인이죠. 이게 이 회사가 좋아서 막 이런 것보다는 뭐 편입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네네. 좀 과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좀 덜어내면서 이런 또 조정이 네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그런 예. 포트 리밸런싱 차원으로 좀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 팀장님, 네. 어쨌든 뭐 ETF 편입, 편출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데 최근 소부장 조정이 실적 우려 때문인가 네. 아니면은 계속 얘기가 하고 있지만 ETF와 리밸런싱 수급 이슈 때문인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부장 조정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뭐 원전 쪽 ETF 쪽에서 조금 수급이 꼬임 현상이 좀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 수급 자체가 네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ETF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약간 그 ETF LP들의 실수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또는 네네. 그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적응하는 한국 시장에 적응하면서 그 적응기에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시장의 수급의 질 자체가 과거에는 좀 테마주 양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테마주 양상.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사실 보면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테마주 양상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선거 테마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선거 테마주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검증된 종목들 위주로 많이 펀더멘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펀더멘탈 쪽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개별 그 섹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ETF 안에 편입된 종목들만 움직이는 음흠.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검증된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사실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소외된 종목들은 갑자기 팡 튀어 올라오는 것들이 사실 오늘 뭐 풍력 같은 것들이 좀 예외적일 수 있지. 뭐 그건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지만 네. 갑자기 바닥에서 기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는 케이스들이 쉽지 않은 게 아마 그런 양상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실적 이슈인데요. 사실 실적 이슈. 네, 실적 추정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싸냐 비싸냐라고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싸진 네, 않다. 네, 싸지는 않다. 그 부분이 일단 깔려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이번에 하이닉스가 ADR을 미국에 하면서 그 자금 가지고 새로운 클러스터에 투자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사라져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더 비싼 거고 누군가는 지금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 좀 소부장 봤을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사볼만 하다. 네네네. 뭐 심리적으로도 여전히 사볼만 하다.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너무 급등하게 되면 차익 실현도 나오고요. 또 오늘 HPSP가 투자 주의가 붙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몇몇 유진테크도 이제 좀 뭐 그런 경고가 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욕구를 계속 불러일으킨 부분들이 아닌가.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저도 오늘 팔 걸이 아니라 차라리 살 걸, 저점 매수 할 걸 이렇게 차라리 나왔습니다. 네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ETF 편입, 편출, 또 리밸런싱 수급이 단기 변동성을 키웠다. 그리고 실적 우려라기보다는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이신 것 같고요. 소부장 주가 흔들릴 때 사실 뭐 업황이 나빠진 건 아닌 것 같고 뭐 실적보다 어떤 그 자금, 돈의 동선이 주가를 흔드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 돈의 동선, 이 ETF와 또 리밸런싱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전닉스와 이런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두고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대형주가 다시 주도권을 뭐 지금도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만 그 현상이 계속 고착화 될지 아니면 조금은 소부장 중심의 코스닥 장세 좀 이어질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것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죠? 기본 생각은 비슷한 게 이제 삼전닉스의 공통점은 계속 실적이 좋을 거고 그 실적 좋을 거에 대비해서 그쵸 여전히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은 남아 있고 이 부분은 네네. 다들 이야기하는 걸 텐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 보면 고점이 대부분 언제 찍히는지를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죠.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이 이거는 좀 많이 감소했는데 네. 이런 포인트에서도 보통 많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들의 현재 각 증권사 하우스들에서의 이제 컨센서스 자체는 3분기부터는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3분기 실적은 10월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일 테니 이 2분기 실적 발표하는 7월과 그리고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하는 10월 요 사이 어느 지점에서 저는 고점이 나올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공간을 반도체가 계속 간다라는 가정을 하면 오히려 마치 지난주에 움직였었던 것처럼 소부장들이 채울 가능성이 저는 사실은 더 높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소부장 랠리가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그리고 ETF 편입 편출, 리밸런싱 이슈, 수급 변동성이 주가를 좀 흔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 분석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후에는 뒤를 보게 하지만 전략을 앞을 보게 합니다. 이제 내일의 기회를 향해 가보시죠. 시장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다가올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 이프 보고서입니다. 두 분의 시나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 이프는요. FOMC에서 물가 안정 신호를 강조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FOMC가 이틀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날, 즉 우리 시간으로는 하루 반날 정도 이제 지나서 케빈 러시가 첫 워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이제 워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죠. 지난주에 여러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 이제 네.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에서도 이제 요거까지만 보자라는 심리가 분명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어떤 워딩을 할까 해서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트림드민 PC라고 해서 요 절사평균 그렇죠, PC죠. 요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과연 요 워딩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에 시장이 반응을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절사평균 PC라는 게 결국은 트렌드 PC. 물가지수에서 위아래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율이 큰 걸 빼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근원 PC에서도 빼는 건 있지만 정해놓은 항목들을 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캐비너 씨의 발언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요 트림드민 PC로 나는 보겠다라는 진짜 명시를 했었기 물가를 때문에 더 잘 나타내는 방법입니까? 근데 그게 나오는 이제 숫자 자체가 현재 2%대가 나오고 있어요. 2%.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데 라는 주장을 하면서 금리 인상론을 일축을 시킬 수가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워딩을 할까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트림드 PC에 대한 워딩이 있을까가 제일 궁금하고 그 부분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아하.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 오히려 이제 물가 지표도 물가 지표지만 고용 지표에 그러면 또 고용 지표. 예, 집중을 할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고 봐야 되지 그렇군요.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요것을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로 가져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FOMC가 물가 안정 쪽에 무게를 좀 실어주면 시장은 금리 부담을 조금은 예. 덜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물가 다음에는 뭐 사실 고용인 것 같아요. 예. 시장 숙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숙제를 꺼내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if 바로 가보시죠. FOMC 이후 종목장이 펼쳐진다면 황 팀장님 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사실 종목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자닉스는 빼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전자닉스가 완만한 우상향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의 종목장이기 때문에 네네. 전자닉스가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소부장도 쉽지 않을 거고요. 쉽지 않다. 예,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뭐 말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이 좀 이동하면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험악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단기 매매장으로 변화하겠죠. 아하. 예, 좀 편하게 종목장으로 가려면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상향한다는 전제 조건인데 네. 지금 당장은 뭐 급격하게 빠질 이유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잘 지금 넘어왔고 오늘 이번 주 FOMC만 지난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 있을 실적 발표 시즌 때까지는 아마 삼성전자 뭐 추가적인 미국에서 AI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해서 갑자기 돌발 악재들만 없다면 아마 이 현 상태를 아마 유지할 지금 투자 논리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소부장들도 사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우리 오늘 말했던 방산이라던가 방산. 그다음에 이제 조선도 이제 올라오기 조선도. 시작했습니다. 올라왔고 그다음에 아직은 좀 약하지만 뭐 여행 항공주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확실히 기존에 있었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게 뭐 유가도 빠지다 보니까 네네. 이제 조금 이제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포트를 좀 가져가시면서 삼성전자와 포트를. 하이닉스와 가져가시면서 일정 부분 소부장, 그다음에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 전략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 내에서 뭐 소부장,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는 글쎄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이번에 이제 유가가 좀 빠지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내려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캐비너시 지명자가 금리에 관련해 가지고 중립금리라던가 네네. 향후의 금리 점도표라던가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빠지진 않을 더 것 빠지진 같다. 않는데 이제 그게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다만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종목들이 섹터들이 이슈에는 분명히 민감해질 거라고 네네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장들은 보시는데 메인 너무 엄한 섹터에서 단순하게 물렸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매매를 하신다기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매를 하신다기보다는 확실히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이슈 모멘텀 있는 종목에서만 스마트머니? 시세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좀 그래도 메인 섹터들 실적이 되는 섹터들에서 매매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부장, 조선, 바이오, 그다음에 방산, 로봇까지 네.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스마트머니 중심의 빠른 순환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 속도, 그다음에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기억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연해 주신 두 분의 전략가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투자 결과를 바꿀 기회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10시부터 한국경제TV 투자 콘서트가 그 답을 드리는데요. 검증된 7인의 전문가가 하반기 트렌드 분석을 통한 명쾌한 핵심 투자처를 공개합니다. 아울러 현장 참석자분들의 만족을 더해줄 푸짐한 경품 혜택까지 풍성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8,700선을 되찾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시 코스피 본진을 샀죠. 하지만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소부장과 로봇, 2차 전지 일부는 기대감의 속도를 다시 조절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수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함께 좋아지는 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FOMC로 이동합니다. 금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어떤 말투로 시장을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 더 워룸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